자, 근데 이제 이 지난번에 국정원장이 나와서 말이죠. 가장 이제 핵심적인 사안인데, 리호남이라고 하는 북한의 공작원이 있습니다. 이 공작원이 당시 아태이원에서 이제 필리핀에 열리는 행사에서 김성태가 만나서 70만 달러를 이제 전해줬다라고 했고, 리호남은 북한에서 아주 뭐 김정은과 직접 다이렉트로 거래하는 최고의 공작원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 김성대학교 교수 출신이고 또 집안도 아주 빵빵합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거래를 할 때 사실 북한은요, 이 김정은한테 직접 통치 자금을 건네줄 수 있는 이런 거는 최고의 이 사람이 이제 당시 국정원장이 나와서 이런 증언을 했어요. 당시 필리핀에 없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1심, 2심, 3심은 다 김성태의 주장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두 가지 측면인데요. 첫 번째로는 말씀하신 것과 같이 리호남이 그 당시에 없었다는 주장이 분명히 법정에서 있었고, 그에 대해서 법원이 그 주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장이 김성태의 말의 신빙성을 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 리호남이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네. 예. 그리고 지금 법정에는 사실 제시되지 않았던 증거를 강력한 증거라고 해서 지금 국정원장이 가지고 오셨어요. 소위 네네. 말하는 현장 부재, 알리바이가 있다, 이 네네. 말씀이시거든요. 맞아요. 만약에 그게 진짜고 정말 중요한 증거라면 그러면 지금 이런 공소취소 논란 필요 없습니다. 아하. 재심 신청하시면 100% 맞아요. 받아들여지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판결문에 분명히 70만 불은 김성태가 리호남에게 줬다는 게 아예 판결 그 범죄 사실입니다. 근데 그거를 뒤집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나왔다면 그것은 100% 재심이 받아들여집니다. 맞아요. 그러면 그에 따른 공소 취소는 저는 100% 찬성입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시면 이것은 그 증거에 별로 자신이 없다라는 것을 자인하시는 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 최고의 정보기관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 논란 더 이상 할 필요 없습니다. 재심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국정원은 우리나라 국민인 쌍방울 직원들 수십 명이 밖으로 나간 것도 네. 몰랐습니다. 그때 뭐 책갈피에 숨기고 뭐 돈 숨겨갖고 바로 내리자마자 내주고 다시 타고 그래서 외화를 엄청나게 사실 중국 쪽으로 넘겼다는 거는 이미 다 지금 그 직원들 진술로 다 증명이 된 거 아닌가요? 증명이 됐죠. 국정원이 몰랐어요? 근데 그 당시에 2019년도 그 당시에 돈이 그렇게 북한으로 넘어가는 그것을 국정원이 몰랐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지금 그분들은 어떻습니까? 여권도 하나, 우리나라 국적도 확실하고, 출입국 내역도 지금도 다 남아있습니다. 그렇죠. 왔다 갔다 하는 거, 뭐 출금 보면 왜 왔다 갔다 하지, 직원들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상한 게, 바로 중국에 있는 뭐 심양 공항으로 간 다음에, 거기서 화장실로 가거든요. 화장실로 가서, 바로 주고. 돈을 주고, 다시 나와서 공항에서 있다가 바로 다시 타고. 귀국하는 겁니다. 그거를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수십 명이 했어요. 그리고 돈이 나가고, 그게 결국에는 중국에서 있는 식당에서 거의 버젓이 돈이 전달이 되고 그렇게 됐어요. 그게 사진도 찍혀서 맞아요. 심지어는 경기도 보고서에도 그 사진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리호남은 어떻습니까? 리호남은 여권도 몇 개인지 알 수 없습니다. 리호남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 사람의 본명인지 아니면 이게 단체의 이름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사람이 무슨 휴대폰을 쓰는지 무슨 계좌를 쓰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7년 전 특정일에 리호남이 있었다 없었다를 국정원이 알 수 있다고요? 그러면 지금 리호남은 어디 있습니까? 그 국정원장이 아시겠네요? 뭐 우리 국정원이 모사드 정도 되면 뭐 알 수 있지 모르겠죠. 그러면 리호남한테 물어보시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리호남을 국정조사에 불러도 될 거고요. 그러니까 그게 도대체 국정원장이 이렇게 주장하시는 증거가 뭔지를 국정조사에서 말씀을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이 도저히 리호남의 부재를 입증할 수가 없겠다. 그에 반해서 김성태의 진술은 도대체 이렇게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구체적입니다. 그 70만 불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요. 잠깐 설명드려도 될까요? 처음에 이화영이 김성태를 통해서 리호남에게 그러면 500만 불을 보낸 이유입니다. 2019년 5월부터요. 그때부터 이제는 방북을 하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김성태가 전달했더니 리호남이 500만 불을 달라. 500만 불을 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이화영한테 전하니까 이화영이 500만 불 너무 비싸다. 100만 불로 해봐라. 그랬더니 김성태가 다시 전달했더니 리호남이 깎아주겠다. 300만 불. 300만 불. 근데 300만 불은 어떻게 되냐. 200만 불은 당에 공식적으로 가는 비용이다.
100만 불은 나한테 주면 그것은 인사를 해야 되는 비용입니다. 아. 고위직들에게 인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북한은 당해가는 비용은 절대 누구도 못 건드려요. 건드립니다. 예. 그거 건드리면 죽어요. 예.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 김정은 돈이니까. 예, 스마트팜 500만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그 아테라는 북한 통전부의 민간단체화한 그렇죠. 그 단체가 딱 영수증을 써줍니다. 200만 불도 영수증을 딱 써줍니다. 아. 근데 이 큰 행사를 하는데 뭔가 좀 그 뭐 나도 좀 윤활유가 있어요. 윤활유가 뭐 필요하다는 게 줘야 되고. 그게 리오남의 얘기였고 그래서 100만 불은 나한테 주고 200만 불은 송명철이라는 아테 부실장한테 네, 줘라. 부실장이죠, 이게 내용이었고요. 네. 그거 처음 전달되는 게 2019년 7월입니다. 그때 당시에 하노이 노딜이 2019년 2월에 있었는데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 남북 관계가 완전히 경색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때 2019년 7월 달에는 도저히 뭐 서로 미사일 쏘고 이럴 때예요. 맞아요. 예. 근데도 북한이 전부 다 고위직들을 필리핀에 보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왔습니까? 김성태의 말은 딱 하나입니다. 아니, 돈 주니까 왔죠. 검사님 그게 뭐가 어려워요. 돈을 일단 받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원래는 김성태가 100만 불을 준비해서 환치기로 100만 불을 준비해서 리오남에게 건네려고 했다고 네. 합니다. 그런데 그 필리핀의 사정이 너무 열악했던 거예요. 그래서 무슨 보안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이런 게 아무것도 안 되고 경기도는 딱 행사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북한 사람들 경찰 의전이니 뭐니 이런 걸 하는데 자기가 뭐 뇌물도 주고 호텔 비용도 쓰고 여러 내용을 하는데 30만 불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70만 불밖에 안 남아서 리오남에게 70만 불만 전달했고 리오남은 언제 어떻게 받냐 했더니 국제대회가 있기 전에 빨리 와서 돈만 받고 바로 갔다는 거예요. 돈만 받고. 그리고 받았다. 나서 그 돈을 주니까 송명철이 그때부터 이화영과 같이 이화영, 김성태, 송명철이 모여서 북한에 이재명 지사가 갔을 때 문재인 대통령보다 의전을 더 잘하게 주겠다. 그런 식의 논의를 했다는 것이고. 그럼 술도 마시고 하는 사진도 나오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사진은 그 전에 있던 건데 전에 거기 있던 예, 그 필리핀에서는 사진이 없지만 어쨌든 그 얘기를 하고 그때 이재명 지사와 김성태가 통화도 했다는 거거든요. 아,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 솔직히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2019년 11월 달에 이제 그 다음부터 경기도는 북한에 계속 초청 공문을 보내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 2019년 11월에 또 수십 명이 나가서 200만 불을 전달하고 영수증을 받아옵니다. 네. 그거는 이제 당해가는 비용이고요. 네네. 그 다음에 2020년도에 코로나가 딱 터지는데요. 그게 아주 예, 결정적이죠. 예. 그래서 다 셧다운이 되는데 그 사정에서도 그거를 다 뚫고 들어가서 리오남한테 못 줬던 30만 불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줬어요. 그거를 2020년 1월 달에 줘서 다 마무리가 됐어요. 야, 끝까지 받아가네, 얘들. 아니 그거는 약속한 거니까 약속하니까. 안 주면 안 돼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예. 자기도 북한에다가 뭐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안 주면 너 떼먹었지. 뭐 이런 예. 거 질책 당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니 이게 만약에 김성태가 만들어낸 시나리오라면 아니 그냥 애초에 800만 불 다 줬습니다. 그냥 그렇게 얘기해도 될 거고. 그렇죠. 예, 리오남 뭐 이렇게 굳이 복잡하게 낄 거 뭐 있어요? 송명철한테 다 줬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될 거고. 아니면 700만 불만 줬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 거고. 그걸 도대체 이렇게 디테일하게 만들어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판사들이 만약에 진술할 때 보면 진술의 구체성이 얼마나 있는지, 네. 합리성이 얼마나 있는지 그걸 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박 검사님 이야기 딱 들어보면 굉장히 우리가 실감 나잖아요. 그 당시 현장 상황과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당연히 판사분들도 김성태 당신 주장 일리가 있네, 만났네,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때 당시에 리오남을 못 봤던 사람들은요, 행사를 그냥 주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국정원도 공작을 하는 공작국이 있고, 네. 그게 아니라 남북 그 협력을 그렇죠. 도와주는 네네. 그런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7월 달에 거기에 왔던 부서와 그 보고서들은 저희가 봤을 때는 그 행사에 대해서 보고하는 그런 부서들이지 어떤 공작원이 누가 오고 이게 어떻게 되고 그렇게 하는 부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판사님이 보시기에는 그 보고, 국정원 보고라든지 그때 당시 행사 담당자가 리오남을 못 봤다고 하는지 이런 내용들이 김성태가 말하는 내용을 해하지 않는다. 두 개가 양립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들은 몰랐겠죠. 예,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이렇게 갔던 거거든요. 지금 국정원장께서 그때 리오남이 없었다는 명백한 알리바이 자료가 있다. 그러면 지금 국정조사에서 공개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예, 공개하시면 되느냐? 국정조사법에는요, 공무원이 공무상 비밀 누설을 이유로 증언을 거부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면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국정원장님은 그게 사실 지금 7년이 지난 시점에 지금 확정 판결도 나왔고 그렇게 중요한 증거라면 공개를 하시고 그게 도대체 리오남이 다른 곳에 있었다.
그 시점에 다른 곳에 있었다는 게 어떤 근거인지를 공개하시면 되고, 그게 그렇게 명확하시면 재심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될 일이지, 이게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건 다 조작된 거고 그래서 특검에서 공소 취소해야 된다? 전혀 맞지 않는 논리입니다.